네, 감사원 감사로 세상에 알려졌죠. 파장도 커지고 있고요. 미신고 출생 영아 사망 유기 파장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불법 거래까지 알려져 충격이 큰데요. 관련 내용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미신고 출생 영아 수가 일단 2015년부터 지금까지 네. 2,236명이라는 겁니다. 공식 네. 집계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23건만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사망 사건이 나온 거죠? 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드러난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이 1%를 전수 조사한 것도 아니고 1%를 예. 이제 표본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벌써 사망이 확인된 아동만 이게 영유아가 벌써 3명, 3명. 그리고 예. 유기가 된 아이가 또 1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이제 밝혀진 거고 예. 다만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이 2,236명이라는 숫자는 병원에서 출산된 아이입니다. 네. 우리가 종종 신문이나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뭐 집에서 혹은 어떤 이제 뭐 화장실이나 여러 네, 다른 네. 장소에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을 그럴 종종 수 있죠. 접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숫자는 아예 여기 포함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번에 밝혀진 수원 영아 사망 네. 사건부터 좀 짚어보죠. 2명의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됐는데요. 네. 지금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영아 살해죄와 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 정서가 아이를 부모의 부속물처럼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는 거죠. 되게 오랫동안 공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사망하게 된 경우에 사실은 뻔히 되게 학대돼서 이제 뭔가 방치되거나 아니면 학대받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아. 것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법률의 규정상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양형 기준은 여전히 이제 그 2020년 정인이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억하실 만한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이 상당 부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살인죄로 적용될 때보다는 아동학대 치사로 이제 적용이 될 때가 좀 더 낮게 처벌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그 피고인, 피의자 이런 사람들이 고의가 없었다를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살인죄로 이제 그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돌아봐야 될 건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좀 처벌이 낮다. 네, 이걸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에서 혐의를 지금 영아 살해에서 네.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적용한다고 해서 판결로 이어질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살인죄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예. 결국 고의를 입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살인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아동학대 치사로 이제 그 판결이 나거나 자칫 살인죄 부분에서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그렇군요. 필요가 있고, 예.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학대를 당하다가 죽는 것과 그냥 죽는 것 중에 누구의 고통이 더 클까요? 그래서 학대치사죄에 예.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번 사건의 남편, 그러니까 친부죠. 친부는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종류의 사건들에서 친부가 몰랐다 주장을 되게 많이 합니다. 처벌도 보통 좀 더 낮게 받아요. 많이 예. 낮게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보면은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집이 뭐 굉장히 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할 때 정도가 되면은 네. 굉장히 몸에 변화가 일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몰랐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예. 이 이제 시신이 발견된 아이 중 먼저 태어난 아이의 그 이제 출산했을 때 상황에서는 퇴원 서류에다가 이 남편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사인을 했던 걸까요? 게다가 이제 이 집이 이사도 한번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 이사를 할 때 이 아이들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채로 냉장고는 이동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몰랐다라는 건 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구속 수감됐잖아요. 예, 친모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이번에 넷째, 다섯째 이제 네. 살해 혐의고 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괜찮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잘 돌보면서 남은 아이들은 나중에
그 출산하게 된 아이들만 죽였다. 예.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예,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명이 전부인가. 아. 이 부분도 어쨌든 좀 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가 2명이었다라고 예. 현재는 확인되는. 그렇군요. 네. 예. 그런가 하면 화성에서는 영아 유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친모에 이어서 친부도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친부도 정황이 있는 겁니까? 뭐 이 사건은 좀 명징해 보이는 게 오히려 이 아이를 불법 거래하고 있는 그 현장에 친부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몰랐다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아동매매 관련해서 같이 처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사실은 저 사건도 출생을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고가 됐으면 네. 어느 기관이 됐든 네. 병원이 됐든 뭐 정부기관이 됐든 신고가 됐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예.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생 기록은 남지만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국가에다가 이제 뭐 통보를 하고 국가가 기록을 하는 제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굉장히 해외에 그 많은 국가들이 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좀 영미권 네, 국가들 네. 같은 경우는 의료 기관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부분을 이제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부모에게 의무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신고하도록 돼 있고. 네, 부모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 안에 이제 신고하면 되어 있고 이걸 어기더라도 5만 원 정도 내면 되는 네. 거예요, 과태료를.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그 아이를 돌볼 의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부모의 경우에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아이는 뭐 예방접종이라든가 뭐 복리후생 같은 거에서 이제 배제가 되어 그럴 수 있지만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고 있지 않은 그런 예. 형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처벌도 너무 미약하고 갖가지 지금 허점이 드러나고 네. 있는데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처럼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부모 외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베이비박스에 이제 아이가 보통 버려지게 예, 예. 되면 잠시 센터 같은 데서 임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그 위탁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기관까지 위탁할 때까지 기간이 또 좀 걸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아이들의 보육시설로 이제 가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신고를 그 기관장이 하게 되고요. 아. 그런데 그거 외의 경우에는 이제 검사라든가 지자체장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의무 규정이 또 아닙니다. 아. 그래서 임의 규정이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친모가 아이를 낳고 이제 친부에게 주고 뭐 이제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출생신고에 이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애초에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많은 담당자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래서 출생신고까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이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예. 뭐 이제 예방접종 뭐 혹은 아이들이 받는 어떤 뭐 수당, 복지수당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속된 말로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참 지금 뭐 국회가 뒤늦게 이제 서둘러서 네. 제도를 보완을 하고 만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화성 사례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상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현재 인터넷 상황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런 예, 일이 예.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문제만 들여다보더라도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이제 뭐 SNS 상에서 아이를 거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는 애를 키울 수가 없는데 뭐 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있나요? 뭐 내 아이는 몇 개월인데 뭐 누가 좀 데려가 줄 수 없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아이를 사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고 아. 그런데 입양특례법상 입양 기관을 통해서 소송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요. 예, 예. 실은 이건 다 불법인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돈을 받지 않고 아이를 넘겨줬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역시도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실제로 저희가 포털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더니요. 몇 가지 검색어를 입력하자 예, 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뭐 돈거래 없이도 불법인가요? 친부 없이 입양을 보낼 수 있나? 이런 질문글들 굉장히 그렇네요. 많거든요. 예, 예. 예. 이런 영유아 온라인 거래 얼마나 지금 될까요? 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 질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를 내려면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났고 얼마나 사라졌느냐의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수치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중입니다. 오히려 이 거래를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 이런 게 도드라져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을 뿐인 거지. 네, 네. 지금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면 그나마 출생 신고는 안 되지만 출생 기록은 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는 경우, 이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상황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병원을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출생 신고를 보통 하게 될 때 누군가 내가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걸 봤어라는 확인서가 있으면 출생 신고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은 이 법의 외곽에서 아이를 거래하고 입양이 아닌 형태로 내 아이인 척하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네. 이걸 적발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했어도 분명히 불법이 되는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런 거래를 했을 경우는 어떤 혐의로 처벌받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을 불법 거래를 하게 네. 되는 경우에는 이건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금전을 아동 매매. 그래서 금전을 받은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아, 굉장히 높은 그렇군요. 형량으로 처벌되고요. 예, 예. 만약에 설사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결국 입양에 관한 입양특례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역시나 중한 범죄인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정식 입양 기관이 있음에도 이런 불법 네. 거래를 한다는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좀 보아야 하는데요. 아이를 내가 출산했다라는 게 되게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지만 굳이 내 그 호적에 이거를 이제 등재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잘 돌볼 생각이 없는 경우에 의무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또 이제 회피하게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입양특례법상에서는 이 아이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는지가 확인이 되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아이가 맡겨진 다음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뭐 기관장이 뭐 신고를 한다든가 네. 해서 아이가 이제 출생에 대한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야 입양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양을 했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입양 부모 측 네. 혹은 출산을 한 걸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이제 출산한 부모 측의 이런 어떤 어른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이제 그런 건강과 안전의 부분은 뒷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중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OECD가 국가 가운데 가장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수십조 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혼모 같이 자신의 출산에 대해서 이게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출산을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뭐 익명 출산제를 예, 하자든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일단은 아이가 출생한 게 이제 보여지면은 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의무를 부여하자든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거론이 돼 왔는데 예. 여태까지 되지 않았던 건 실은 이제 그 안에서 여러 어른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하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예. 다만 의료기관의 의무에 대한 이제 요 통보 이제 이렇게 그동안 의무를 주지 않았었던 것에 대한 변경을 주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법무부가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예.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우리가 다 우리 사회가 함께 돌봐야 되는 예,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경찰에서 예. 단속을 하고야 싶겠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현실상 그 인력이 따로 이렇게 그 편성되어 있지 그렇군요. 못한 예. 중입니다. 예. 우리 사회적으로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수십 년 전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네. 유럽권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아이를 내가 낳았어, 나는 결혼하지 않았어 하는 것들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혹은 아이를 입양 보내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사회적 편견이 덜한데 그렇군요. 우리는
내가 출생신고를 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어. 혹은 아이를 입양을 보냈든 키우고 있든 이런 것들이 여성의 이제 삶에 미치는 영향도가 여전히 너무나 큰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의 괴리를 해결하지 않고서 단순하게 이제 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과연 아이들이 보호되겠는가? 이 부분은 꼭 되짚어봐야 할 그렇군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허점도 많고 네. 정부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가장 시급한 게 일단 출생 통보제 서둘러 법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근데 발의가 많이 됐는데 계속 무산됐다면서요. 사실 이제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됐다 무산되기도 했고요. 예. 사실 유엔 그 아동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아동의 이 출산, 이 출생과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등록해라라는 걸 계속 권고해온 상황입니다. 유엔에서도 권고를 했군요. 네, 그런데 예. 우리는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각자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은 어른들의 목소리는 높아요.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어쨌든 누군가는 발의도 해야 되고 예.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자기의 표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 예를 들어 부의가 돼도 이 통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부끄러운 예.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출생 통보제와 더불어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기 위한 산모들을 위해서 보호 출산제 이게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던데요.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사회의 기득권 혹은 이제 기존에 어떤 출산을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을 우후죽순 낳게 되고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유기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죽고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의 건강, 그다음에 산모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돌아본다면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키울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뭐 이 보육기관에 보낼 것인가 혹은 입양을 보낼 것인가를 찬찬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보호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사회에서 무관심으로 방치된 2236명의 천사들이라는 표현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들을 만약에 우리가 신고하고 잘 키웠으면 또 훌륭한 아이로 잘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2236명이 전부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예. 이왕 스튜디오에 예.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은 그나마 병원에서 출산돼서 이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를 사회가 찾아봤던 아이들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예. 지금 꼭 돌아봤으면 좋겠는 거 우리가 찾지 못한 아이들도 상당히 있다. 그런 중에 뭐 저출산 국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린 얼마나 부끄러운가. 거기서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라진 영유아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인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